안녕하세요. 정외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2025학년도 수시 배치표 판매를 시작합니다. 수시 배치표 판매 언제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었는데, 올해 이제 입학처에서 이제 입시 결과를 이제 늦게 공개하는 대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입학처에서 이제 공개하는 자료 위주로 정리를 하려고 해서 좀 늦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수시 배치표를 판매하는 이유는 저희가 수시 상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상담을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생각보다 빨리 마감이 돼요. 그래서 그 상담을 못 받는 학생들도 배치표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상담이 마감돼서 수시 상담을 이제 진행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배치표를 구매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치표는 크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년제 입시 결과, 그리고 4년제 3개년, 그리고 학생부, 그리고 전문대, 전문대 3개년, 전문대 학생부, 이렇게 6개고, 작년부터 이제 모집 인원 증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같이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도움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같이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무전공 대학이 이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4개년 2024학년 수시 등급 4년제는 작년에 입시 결과를 정리한 거예요. 일단 정리한 거고 일단은 작년의 입시 결과와 그리고 올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대학을 해볼까요? 세종대를 한번 볼까요? 세종대의 이쪽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자율전공은 이제 신설이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 문과는 올해 입시 결과 상승할 상황이래요. 왜? 그거는 여기 있어요. 이쪽에 이제 변경 사항이 있는데 세종대는 올해 이제 과학 교과를 미반영한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만 반영해요. 최저 기준은 동일하게 2합 6이고. 근데 이제 이과는 어떠냐? 이과는 이제 하락이 예상이 된대요. 왜냐하면은 작년의 최저 기준은 국어, 수학, 미적, 기하의 영어 과탐의 2합 7, 그러니까 국수형 탐의 2합 7인데 수학은 이제 미적이랑 기하를 응시하고 탐구는 과탐을 응시해라 요거였었는데 올해는 최저 기준이 국수형 탐의 2합 6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합 7이 2합 6으로 되면서 이제 수학, 미적, 기하의 이제 과탐이 이제 수학이 확통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사탐으로도 이제 가능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합 7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2합 6이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올해 세종대는 입시 결과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쪽에 가천대라는 놈의 이쪽에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승이라고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반영을 해서 그래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학기별 가중치, 그러니까 잘한 4학기를 반영했고 그거를 40, 30, 20, 10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반영을 했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일반 선택 과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진로 선택 과목만 들어가는 쪽에가 가천대다. 그래서 가천대는 작년 입시 결과보다 내 점수가 높다고 한들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천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PDF 파일로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가천대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PDF 파일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입학처 자료를 일단 기점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학처에서 최저 점수를 공개하면은 최저 점수까지 이제 일단 표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입학처에서 공개 안 하는 거는 저희도 이제 저 대기업 자료를 일단 쓰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단국대에는 이번에 최저 점수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과가 보이냐면 경영학부는 작년에 평균이 2.48이었고 최저는 5.95. 행정학과는 평균이 3.14, 최저는 4.06. 그리고 과학교육과는 평균이 2.44에 이제 최저가 3.41. 그러니까 여튼간 4등급, 5등급이 일단 보이긴 하죠. 보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자료거든요. 지금 그 입학처에서 공개한 거는 경영학부는 5.95까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경영학부는 어떻게 나왔냐?
여기에서는 50% 컷은 2.29고 70% 컷은 2.41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서는 70% 컷에서 가장 아래쪽의 학과는 행정학과로 보여줬거든요. 행정학과는 최저 점수는 4.06이 나왔는데 70% 컷은 3.39였고 그리고 경영학과는 최저 점수가 5.95였었는데 여기 대기업 자료에서는 50% 컷은 2.29, 그러니까 70% 컷은 2.4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4등급인데 뭐 어느 대학을 상향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대학을 상향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건 상향을 쓰라고 제가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단국대에서도 저게 4등급, 5등급이 들어갈 수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3변을 보면 뭐 국민대도 나오고 송실대도 나오고 단국대도 나오고 막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4등급으로 그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자료로서는 일단 어디를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왜냐면 다 2등급, 3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대학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입학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래도 이런 대학에서도 4등급이 들어갔었었네.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단국대에서 다른 학과를 한번 써볼까? 아니면은 이쪽에서 뭐 국민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제 국민대가 이제 크게 내려왔었고 이제 에리카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양대 에리카를 보면은 여기에서 지역 균형에서 입시 결과가 어떤 게 나왔냐? 여기 뭐 이렇게 경영학부가 4.18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일단 뭐 저런 게 보이면은 뭐 에리카도 4등급이면 지원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작년에 이제 무너진 학과는 아니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일단 저희는 최저 점수를 공개하는 대학은 최저 점수까지 일단은 이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랑 무슨 상황인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이제 적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은 실수를 덜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천대는 내가 안전한 대학이 아니었는데 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모르면. 근데 얘네들은 이번에 진로 선택만 반영하는 상황이니까 입시 결과가 높겠구나. 작년보다 내가 작년 입시 결과도 내가 높아도 뭔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3개년 입시 결과인데요. 작년에 광운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면은 막 국제학번 4점대가 나오고 이제 국문은 3.37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행정학과랑 국제통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2.7, 2.8, 2.8, 2.9, 2.9, 3.2, 3.3, 4.28 이렇게가 나와서 이게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운대는 이제 올해 상황이 일단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가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일단 입시 결과는 올라갈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2.7등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2.7등급이면 광운대는 웬만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게 2.7, 2.8, 2.8 하니까 다 이 두 개 빼고 내가 다 이겼는데 너 2.7등급이면 광운대가 안전하냐? 그랬을 때 이제 3견을 보는 거예요. 2022학년도에 광운대를 한번 볼까요? 2022학년도에는 제일 위에가 2.15였고 가장 아래가 2.65였습니다. 아까 내가 2.7이었으면은 2022학년도에는 싹 다 떨어졌던 거예요. 2023학년도에는 어땠을까요? 2023학년도에는 여기에는 1.92부터 2.3까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2.7등급, 내가 이거를 보고 2.7등급이 얘네들을 안전한 줄 알았더니 3견을 봤더니 이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견의 입시 결과는 내가 이 대학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작년, 재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서 이게 진짜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용도로 이제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이건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쓰는 자료라서 올해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학생부 반영 과목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별 4과목에서 이제 전 과목으로 바뀌면서 진로 선택이 쓱 들어가는 쪽이었었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명지대가 이제 딱히 바뀐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전형상으로는. 근데 명지대는 교과 면접 전형에서 누가 많이 지원을 하냐면 검정고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검정고시도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검정고시 100점을 2등급으로 환산을 했어요. 근데 올해 3등급으로 환산이 돼요.
근데 검정고시 학생들이 이게 꽤 많이 지원을 한 쪽의 대학이 저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애들도 그러니까 검정고시 애들이 모든 거를 점수를 만들어 주진 않지만 그 친구들이 한 등급 정도가 떨어지면은 여기도 꽤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디테일이 조금 이제 저희의 이제 강점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 반영 방식, 그러니까 2025학년도 2024학년도의 학생부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볼까? 가천대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2024학년도 가천대는 이제 전 모집 단위에서 문과는 이제 우수한 학기로 이제 4321, 그러니까 국수형사의 4321, 그리고 이제 이과도 이제 국수형과를 반영하면서 잘한 학기별로 4321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천대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번에는 우수 교과별 431이요. 다시요. 아까는 우수 학기별 40, 30, 20, 10 요거 반영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 교과별, 내가 이제 국어를 제일 잘했으면 국어를 40을 주는 거고, 뭐 영어를 제일 잘했으면 영어를 40, 제일 잘했으면 40을 주는 거고, 수학을 제일 못했으면 수학을 10% 반영하는 거고, 이거고. 지역균형 전형,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에는 이 431 전형이었었는데, 올해 지역균형은 어떻게 하냐? 진로 선택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을 다 반영하고, 문과는 국수형사, 이과는 국수형과의 진로 선택을 다 반영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경대는 올해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었었냐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국어는 30, 영어 25, 수학 10, 한국사 15, 이제 사회 20. 그러니까 문과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많이 반영하고 수학을 적게 반영하고, 이과는 국어를 적게 반영하고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근데 올해는 여기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서경대도 올해 이제 입시 결과가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쪽의 대학이 저 서경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대 입시 결과를 드려요. 전문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문대 상담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공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가 궁금하다, 간호의 뭐 수도권이 궁금하다면 이제 서울, 인천, 경기에 간호를 찍으면은 뭐 이제 입시 결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 뭐 경민대 작년에 입시 결과는 수시 1차에서는 뭐 평균 4등급이었고 최저는 4.4등급이었고, 수시 2차에서는 평균 3.1이었고 최저는 3.4였고, 그래서 1차, 2차가 또 이렇게 다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가 이제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전문대를 안 썼던 친구들도 수능을 못 보는데 전문대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시 2차의 입시 결과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전문대 3개년이에요. 전문대의 그 3개년 입시 결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튼간에 어떤 간호를 이제 희망을 한다. 하면 어디를 해볼까? 뭐 여튼 동남보건의 간호를 한번 내가 이제 관심 있다 하면 3개년 보는 겁니다. 수시 1차의 3개년을 보면은 2022학년도에는 1.8에 2.6, 그 다음에는 1.7에 2, 그 다음에는 2.69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팡하고 올라갔다가 팡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팡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대인데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를 막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여튼간에 추세를 보라고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전문대 학생부 반영 방식이에요. 전문대 학생부 반영 방식이고, 일단은 뭐 수도권, 그러니까 전문대는 학생부 반영이 이제 학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학기를 반영하냐. 일단 거의 다 전교과를 반영하는 건 맞는데, 뭐 동양미래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에서 이제 2학기를 반영하고, 뭐 배화여대는 또 이제 그렇고, 이제 36보건대는 2학기를 반영하는데 1학년 성적을 반영 안 하고, 막 이런 식이 있으니까 내가 1학년에 제일 잘했으면 36보건을 일단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얘는 1학년을 아예 반영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문대의 이제 반영 방식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 증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하대가 크게 무너졌거든요. 왜냐면은 인하대가 작년에 모집 인원은 50%를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집 인원이 막 거의 50% 정도 증가하니까 점수가 팍팍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을 작년보다 얼마만큼 증가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부대 이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이제 238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막 자율 설계 전공이라서 177명이 생기고, 용인대 같은 경우는 자율전공 특별전형을 이제 신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대 지역 인재는 작년에는 460명 선발했는데 이제 689명, 그러니까 거의 50%의 증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 세종도 이제 많이 증가했고, 수도권으로 보면은 어떤 애들이 있었냐? 성신여대가 이번에 많이 증가해요. 240명에서 395명으로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건국대도 이제 125명, 그러니까 증감률로 따지면 꽤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그 서경대 교과우수 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8명 선발했는데 이제 162명, 그래서 이제 84명이 이제 증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가톨릭대도 작년에 247명이었는데 이제 332명, 그러니까 30%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증가를 했으면 감소한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0전형이 작년에 165명 선발했는데 99명, 그러니까 거의 40%가 이제 급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서경대는 아까 교과우수 1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가했는데 교과우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무전공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전공 대학에서 내가 그러니까 요런 데서 무전공에서도 이제 인원이 많은 거를 내가 한번 보겠다면은, 어, 가천대 자율전공 321명, 그리고 전북대 공학계열원 이제 314명, 그러니까 충남대 농업생명 270명, 그리고 뭐 연세대 미래는 250명, 세종대 223명, 요런 식으로 일단 이제 무전공에서도 이제 인원이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무전공 대학이 되게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희대의 무전공도 그렇고 세종대 무전공도 그렇고, 세종대 무전공은 2합 5거든요. 경희대도 2합 5의 탐구 평균이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최저가 이제 뭔가 세면은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지거국은, 그러니까 지방은 모집 인원이 깡패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전북대 공학계열 314명 이런 거 막 깡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남대 농업생명 이거는 이제 그 낮은 농업 계열을 다 뭉친 거예요. 270명. 이런 것들에서는 작년에 연세대 미래는 그래서 일단 미달이 났었던 거고. 그리고 부경대 같은 경우에도 뭐 20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선발하는 애들이 있죠. 전북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일단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도 이제 모집 증감에서도 봤지만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학생 전형에서는 요거가 이제 모집 인원이 그래도 12명 감소해요. 근데 이쪽에 이제 자기네들 하는 거 지역 인재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럼 내가 이제 전북 지역에, 그러니까 수도권 학생들은 전북대를 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대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은 요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나는 요거 지원하면 되겠네. 일단은 모집 인원도 많이 증가했고, 공학 계열이나 뭐 여튼 187명짜리도 있고 70 몇 명짜리도 있고 막 이런 거에서 내가 지원을 하면은 어떠다 보면 이제 최저만 맞추면 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PDF 파일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상위 10개 대학 상향하기 좋은 거 10개 이제 그리고 피해야 될 10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꽤 잘 된 쪽의 대학이 광운대.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PDF 파일을 해서 언급했었던 대학이 요런 쪽이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당연히 상영 추천 대학으로 이제 명지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경대는 이거는 이제 뭐 입시 결과가 하락할 거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일반 학생 전형이 뭔가 되게 특이한 전형이라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외대도 이제 외대만의 방식, 외대랑 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원점수 이제 높은 학생들한테 유리한 거라서 일단 그냥 그거 소개시켜 준 거고, 숭실대 이번에 뭐 그 엄청나게 점수가 크게 내려왔었던 대학 중에 하나가 숭실대예요. 뭐 신소재공학과는 막 거의 4, 5등급이 들어갔고, 그리고 막 상경계열에서도 막 3점대 초반이 좀 많이 들어갔고, 연세대 미래 작년에 이제 미달났었던 대학이었고요. 그리고 경북대도 작년에 그 교과이수 충실도 때문에 크게 내려온 학과들이 좀 있었고요. 인하대는 작년에 실질 경쟁률이 거의 1점 몇 대 1 나왔었던 학과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요 광운대도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광운대는 이제 1등급 후반 2점대 초반 대학이다. 근데 2020학년도 광운대를 보면은 뭐 2점대 후반이 많이 나왔고, 반대로 이제 문과는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근데 2021학년도에 3점대 초중반이 나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문과가 가장 낮은 학과가 평균이 2.3등급이니까 3등급 학생이 지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올해 광운대 문과 입시 결과는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매년 광운대 2점대 뭐 후반 3점대 초반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이라면은 극상향 한번 해봐라 였는데, 아까 전에 봤죠. 그러니까 그 2023학년도에 광운대가, 그러니까 광운대가 이제 이 점수를 보고 뭐 2점대 후반 3점대 학생들이 이제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러냐. 여튼간에 그 2023학년도 광운대는 입시 결과가 엄청나게 높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번에는 이제 요런 거 한번 이제 상향 한번 해봐라 이제 요런 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이제 피해야 될 대학, 올해 조심해야 됐던 이제 광운대가 1번으로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가천대, 뭐 지역균형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민대, 그리고 뭐 인천대, 그리고 뭐 성신여대, 단국대, 뭐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이제 어떤 저런 이유로 뭔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향 추천에서는 뭐 어떤 대학, 뭐 올해 이제 세종대 일단 상향하기 좋고, 뭐 경희대 이것도 올해 상향하기 좋고, 서경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왜 이제 그런 식으로 상향을 하기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것도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팁 아닌 팁도 이제 드렸는데, 우리가 상향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상향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쓰고 싶은 걸 상향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광운대를 작년에 제가 이제 왜 요런 데를 이제 눈여겨보라고 했냐면, 너무 높아서예요. 너무 높아서 안 쓸 것 같다. 너무 높아서 안 쓰고 싶은 거죠.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너무 낮아서 쓰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낮아서 쓰고 싶은 거에서는 변수가 없어요. 내가 4등급이면 얘를 쓰고 싶잖아요. 여기. 근데 이건 죽어다 깨어나도 이제 못 들어가는 쪽에 학과가 됩니다. 오히려 변수는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저기 행정이나 국제통상 이런 데서 오히려. 근데 광운대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이거 제가 광운대를 왜 예를 들어서 했냐면, 나는 광운대를 안 쓸 거라서 그래요. 올해 광운대를 이제 상향으로 지원을 할 마음이 1도 없어. 일단 진로 선택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입시 결과 이제 높아질 거고, 작년에 입시 결과 무너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광운대 이번 엄청나게 이제 몰릴 건데, 우리는 상향을 할 때 내가 쓰고 싶은 것보다 남들도 쓰기 싫은 걸 좀 찾아서 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광역 선발에서 어느 대학을 조금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PDF 파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배치표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입시 결과를 보고 이렇게 뭐 내가 4등급인데 이런 걸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막 배치표를 구매하셔도 막 저기 막 저런 국제학부나 쓰고 있고, 그리고 에리카에 막 경영 쓰고 있고, 국민대 경영 쓰고 있고,
뭐 단대 경영 쓰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PDF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전에는 어땠을까? 아,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이런 패턴이 있는 대학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 이미 나온 쪽에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누누이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이 배치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거에서 뭔가 이런 함정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작년에 무너진 학과가 있으면 그 전에는 얘가 몇 등급이었을까? 그런 거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크게 무너진 대학에서 그럼 뭐 전형의 변화는 있었을까? 전형의 변화가 있어서 무너진 건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번에 경영학과가 되게 많이 무너진 대학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이 보는 학과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면 또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경영보다 국제통상이 높아요. 그럼 나는 국제통상을 잘 쓰기가 싫어요. 왜냐면 어느 대학이든 경영이 가장 모집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무난해. 근데 경영이 2.74인데 국제통상이 2.11이야. 그러면 나는 국제통상을 안 쓰고 경영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게 3개년에서 그게 나왔었었나? 동덕여대란 쪽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배치표를 구매하시고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랑 제 생각이랑 완전 다릅니다. 상향을 할 때요. 2022학년도에, 2021학년도구나. 전 3개년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네,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동덕이 있었어요. 이쪽에 동덕이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 진짜 말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가 있는데, 요런 상황, 어떤 거, 여기가 경영이었고요. 여기가 경제였고, 그 다음에가 여기가 국제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경영보다 높은 상경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과는 경영학과보다 점수가 낮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막 2.2등급인데 막 경제학과가 2.4등급이 아씨 경제나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경영보다 높은 경제, 경영보다 높은 국제 경영이 있으면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022학년도에는 그 두 놈이 가장 아래로 내려와요. 여기요. 그러니까 국제 경영은 막 평균 3.3, 경제는 평균 3.4. 그때 그 전에는 아까 몇 등급이었냐? 여기였죠? 2.5, 2.6 요거였어요. 근데 이때 얘가 평균이 2.5등급이었잖아요. 평균이 2.5등급인데 그 다음에 평균이 3.3이 됐어. 그러면 평균이 2.5등급인데 모든 학생들이 3.3이 썼을까요? 아니죠. 2.5등급을 보고 2.4도 쓰고 2.5도 쓰고 2.6도 썼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균이 3.3이 나오냐? 그때 저희 학생이 4.8등급 여길 들어가거든요. 4.8등급한테 이걸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학과의 포지션에서 조금 이제 어긋나 있고 그리고 동덕여대는 그때는 최저가 셌어요. 왜냐면 탐구 평균의 2합 7 그리고 영어 반영이 쓰는 2합 6 그러니까 0탐탐에 2합 6을 맞춰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신 4등급이 인서울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동덕여대를 1순위로 생각을 했었어야 됐죠. 근데 올해도 이제 그런 대학이 있죠. 어떤 대학? 경희대. 경희대가 이번에 탐구 평균으로 바뀌잖아요. 경희대 직윤 여기에 자율전공이 187명짜리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시 결과는 이건데 이거 탐구 평균 이거 맞출 수 있나? 어려운 거죠. 이번에 의대 인원
이제 증원을 하고 하면은 과탐으로 그 이과 학생들은 과탐 평균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뭐 이과 애들도 막 이번에 사탐하고 뭐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과는 이게 약한 애들만 있어 여기. 어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약체만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게 영탐 요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 다른 애들은 다 최저를 영탐으로 맞출 수 있는데 얘는 영탐탐으로 맞춰야 되는 거가 이제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 탐구 평균이라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 거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영탐탐의 2합 6, 2합 7 뭐 이렇게 요거였는데 얘는 2합 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경희대 그 187명짜리 자율전공에서도 크게 한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 배치표에 대한 설명보다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입시 결과에서 내가 너무 쓰고 싶은 거 쓰지 마시고 내가 이 안전한 대학은 제가 배치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3등급이야. 3등급이면 작년에 입시 결과에서 뭐 3, 6대가 얘네 입시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등급인데 뭐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 요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3등급을 갈 수 있죠. 그럼 요런 데가 안전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가 안전한 거. 그런데 국민대가 작년에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3등급이 요만큼 나왔죠? 요만큼?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3등급에서 이런 정도에서 이제 안전한 거 아니냐? 아니면 아까 저 단국대도 마찬가지고 단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내가 3등급인데 요거 안전하냐? 나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이겼는데 그러니까 요만큼은 졌고 요만큼은 이겼어요. 그러면 요거는 3등급이 불안전한 대학인 거예요. 이 행정학과는 안전해 보이긴 하나 평균보다 이겼고 최저에서 많이 이겼는데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내가 다 졌고 몇몇 개, 한두 개 정도 이기는 학과가 있으면 그거는 그 대학은 나한테 상향 대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설명해가지고 영상도 길어졌고 뭐 그렇는데 정말 노파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입시 결과만 보고 쓰는 건 아니에요. 전형에 바뀌면 입시 결과도 바뀌는 거고 그리고 무너진 학과는 그 다음에 무조건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너진 대학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되는 거는 왜 무너졌을까? 얘네들이 어떤 전형의 변화로 무너졌을까? 아니면 어떤 점수대에서 얘네들 불편했을까? 이런 거를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